한일 관계는 다시 경랑 속으로 빠져들게 됐습니다. 이번엔 도쿄 연결해서 일본 쪽 반응 살펴보겠습니다. 황현택 특파원, 일본의 정부가 공식적으로 밝힌 게 있나? 아직 공식 반응은 없지만 충격이 상당할 걸로 보입니다. 현금화 조치가 더 진행되기 전에 사법부 판단을 뒤집으라는 압박성 발언을 수차례 반복해왔기 때문입니다. 일본 외무상도 오늘 강경화 외교장관과의 전화통화에서 자산이 현금화되면 심각한 상황이 초래된다, 이런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일본은 그동안 수출 규제를 강제징용 문제 해법의 지렛대로 활용해왔는데 또 다른 보복 조치 나올 수도 있겠네? 그럴 가능성이 크고 시기도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 기간이 끝나면 현금화가 한국 내 절차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 전에 최대 압박에 나설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아베 총리도 일본 기업의 정당한 경제 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여러 조치를 검토해왔다고 실토한 바 있습니다. 지지율이 최저 수준으로 내려앉은 상황에서 한국과의 갈등을 키워 국면 전환을 노릴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들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앞서 산케이 신문은 일본 정부가 두 자릿수의 보복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전하기도 했는데요. 예컨대 국제사법재판소 제소와 배상 청구, 일본 내 한국 기업의 자산 압류와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 등이 거론됐습니다. 특히 아소 부총리는 금융체제를 단행하면 경제 규모가 작은 한국이 먼저 피폐해질 거라며 으름장을 놓기도 했는데요. 한마디로 자국 기업이 입은 경제적 손실에 상응하는 또는 그 이상 피해를 한국에도 입하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일본, 두 자릿수 보복 준비, 강한 반발 예상.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일본 제철 측에 한국 법원이 국내 자산 압류 명령 결정을 공시 송달한 것과 관련해 일본 정부의 공식 반응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강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우리 대법원의 일제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판결 당시 아베 일본 총리는 매우 유감이라며 강한 어조로 반발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그러면서 일본 기업의 자산 매각 등이 진행되면 보복 조치를 하겠다고 틈만 나면 으름장을 놨습니다. 강제징용 판결의 지렛대로 활용했던 수출 규제 조치 외에 또 다른 조치가 거론됩니다. 국제사법재판소 제소와 일본 내 한국 기업 자산 압류, 한국산 제품 관세 인상 등입니다. 아소 경제부총리는 금융체제를 언급하며 경제 규모가 작은 한국이 먼저 피폐해질 거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친아베 정권 성향의 산케이 신문은 일본 정부가 두 자릿수 보복 조치를 준비 중이라고도 전했습니다. 지지율 추락에 허덕이는 아베 정권은 두 달 뒤 공시 송달 기간이 지나 자산 매각 절차가 본격화되기 전에 각종 맞대응 조치들을 내놓으며 압박 수위를 높이는 것과 동시에 국면 전환도 모색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일본, 한일 1기업 자산 매각 대비 두 자릿수 보복 옵션 준비. 일본 정부가 한국이 강제동원 배상 판결을 받은 일본 기업 자산 현금화에 나설 경우에 대비해 보복을 준비하고 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산케이 신문은 오늘 일본 정부가 한국 법원이 강제동원 피소송 일본 기업의 자산을 매각할 경우 한국 측 자산 압류와 관세 인상 등 두 자릿수의 보복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산케이는 또 일본 외무성 간부를 인용해 어떤 보복 조치를 발동할 것인가는 최종적으로 정치적 판단의 영역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앞서 아소다로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은 지난 1월 일본 언론과 인터뷰에서 한국이 일본 기업 자산의 현금화에 나설 경우 금융체제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혀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한국 대법원은
지난 2018년 10월 강제동원 피소송 일본 기업에 대해 배상 판결을 내렸지만 아직까지 한일 양국은 외교적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 법원은 미쓰비시 중공업과 일본제철의 자산을 압류하고 있습니다.